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사 CMA는 괜찮나요? 자, 증권사 CMA가 뭐죠?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서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나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회사채 등의 금융상품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그런 걸 CMA 통장이라고 하고요.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증권사가 파산을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증권사느냐에 따라 다르죠. 문제는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자유롭진 않다. 그래서 질문을 엮어서 하나 하자면요. 자, 저축은행 PF 부실 상황 심각하지 않나요? PF를 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저축은행만 PF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증권사, 캐피탈 이런 것들에 PF 문제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자, 저축은행 PF 손실이 4.8조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충당금 폭탄이다. 그래서 예상 손실이 4.8조인데 추가 적립해야 할 대손 충당금이 3조 3천억이다. 한 1조 5천억 정도의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요것에 200% 이상을 더 쌓아야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축은행만 그러냐? 자, CMA 이야기했으니까 자, 한신평에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증권사의 손실은 4.6조에서 7.6조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착륙하더라도 충당금이 1.4조 더 필요해서 중소형 사들의 PF 부담이 크다. 그래서 한신평에서 15일 금융업권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 세미나를 열고 26개의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 PF에 관한 추정 손실액이 시나리오별로 4조 6천억에서 그러니까 최소란 소리예요. 7조 6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브릿지론의 부도율이 지역별로 40에서 80% 수준으로 형성되는 연착륙의 경우 40에서 80%가 연착륙이에요. 이게 연착륙일 경우 4조 6천억이고 브릿지론 부도율이 50에서 90% 수준까지 가는 경착륙이 됐을 경우 5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60에서 100%로 위기상황 손실액은 7조 6천억까지 증가를 한다. 근데 증권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충당금이 3조 2천억이니까 연착륙의 경우에도 1조 4천억을 더 쌓아야 한다. 즉 충당금이라는 게 뭐예요? 대손 충당금이죠.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해 놓는 금액이다. 그렇다는 것 자체는요. 3조 3천억의 충당금을 쌓았는데 터지는 게 4조 6천억에서 7조 6천억까지 진행이 된다면 최소 1조 3천억에서 4조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33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 생겨가지고 460만 원이나 76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크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장점이라면 수익률이 높고 길게 안 놓더라도 단기간 수익 내기가 좋죠. 예를 들어서 월별로 이자 붙는 것보다 일별로 붙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문제는 부실한 증권사에 CMA 통장 잘못 넣어놓으면 원금도 못 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PF 문제 계속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저축은행, 증권사 있고 이번에 캐피탈사. 캐피탈사의 PF 손실도 3.5조에서 6.1조다. 손실률은 최소 16.2에서 최대 27.6%까지고 극단 상황에선 30%에 가까운 손실률이 예상이 된다. 근데 충당금 적립 수준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도출된 잠재 손실 규모에 크게 못 미쳐서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가장 양호하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39%. 양호하게 터진 게 얼마예요? 3.5조죠. 그러면 3.5조 터지는데 이 중에 한 40% 수준밖에 안 돼 있다. 1.4조 정도의 충당금밖에 내지 않는다. 즉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증권사 또 캐피탈 이런 데서 대손 충당금 적립했을 때 최소한 2조, 4조, 이런 정도가 부족함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지금 4월 위기설 진화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4월 위기설 없다.
그런데도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PF 이게 언제부터 경고했어요?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고랜드 이후에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희는 그 전에도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는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전세 사기도 전세가 올라갈 땐 문제 없다가 빠지니까 문제가 터졌던 거고, PF 자체도요, 집값이 올라갈 땐 문제가 없다가 집값이 빠지니까 터지는 거예요. 집값이 빠지던가 빠지진 않더라도 수요가 급감했든가. 수요가 왜 급감해요? 돈이 없어서. 자, 그래서 수요가 급감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요. 왜? 소득이 늘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대출이 늘고 있어요? 대출을 늘려주는 건 정책 대출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많죠. 조건이 많으면은 일부 여러 개 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애 낳는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 뭐 이런 쪽에는 혜택을 주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건설사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SOC. SOC 사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이게 일본 멸망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주택 가격 떨어지니까 건설사들 망하는 거 막으려고 SOC 사업을 막 했어요. 그래서 DEF 이런 것들 갑자기 막 발표하죠. 또 워크아웃된 태형건설에서 고속도로 시공권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크아웃이란 건 뭐예요? 저기가 상태가 안 좋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 회생 같은 거죠. 근데 태형건설한테 SOC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랑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부동산 붕괴하니까 주택 수주가 안 오죠. 그러니까 막 다리 짓고 도로 파고 터널 파고 이런 것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일본 잃어버린 30년 갔을 때 건설사들한테 퍼주기로 갔다가 진행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근데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어요?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건설사 붕괴는 막을 수 없었고 결국엔 부동산 붕괴도 더 버텼을 뿐인 거지, 부동산 붕괴가 거품이 심한 만큼 많이 떨어졌죠. 우리 다이빙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빙 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개 층 정도 올라가면은 적당히 뛰어내리는데 두 개 층 올라가고 세 개 층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실은 굉장히 커졌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PF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사업이죠. 자기 돈 얼마 안 들고 내 돈 조금만 넣고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조합 만드는데 10,000원 가지고 만든 사람도 있다고 막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남의 돈 가지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문제가 된다면은 시행사가 어느 정도 돈을 무조건 마련해야 되고 사업비의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들도 사업 망쳐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되면 포기하고 나르고서 수분양자들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허그한테 책임 떠넘기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저거 터질까봐 지금 정부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GTX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GTX가 왜 필요해요? 서울의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GTX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 집값을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끼고서 출산율 정책도요, 집값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인데 시세가 특례 내주고 대출로 하고 있죠. 이건 민주당도 똑같아요. 민주당도 대출 내준대. 정신을 나간 거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GTX를 타는 이유, GTX가 좋은 점은요,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예요. 근데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서울 집값보다 더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들.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제정신을 못 차리도록 정부에서 계속 유도를 하는 거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모양 이 꼴이 나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8년 차도 아니고. 우리나라 연임제도 없는데 벌써 연임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PF 부실은 지금 이금융권에서 PF 부실 규모를 지금 예측한 거예요. 다 터지는 게 아니라 PF 부실이 최소 이 정도에서 최대 이 정도까지 터질 건데, 최소 기준으로 잡더라도 캐피탈사, 증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이런 이금융권들 충당금 부족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터진다? 저축은행 사태 이상 터지면 이상 터졌지 절대 그때보다 조금 터지지 않습니다.
괜히 PF 경고하고 괜히 금융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